안녕하세요. 종로기술학원에서 강의하는 한석재입니다. 얼마 전 134회 시험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올해 시험 합격자가 굉장히 좀 적게 나오는 바람에 공부하시는 소장님들께서 공부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하면 소장님들한테 좀 공부의 방법과 어떤 그런 시대의 조례에 맞는 그런 학습 전략을 좀 보여드릴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종로기술사 학원하고 그다음에 에어클래스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귀한 소장님들, 최근에 합격하신 소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먼저 참석해 주신 우리 소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일단은 제 왼쪽으로 계신 우리 선주영 소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0회 합격한 선주용입니다. 저는 올해로 20년차 건축 설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작년부터는 그 프로젝트 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선주영 소장님은 건축사도 갖고 계시고 네.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설계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최지영 소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 5월달 133회 건축 시공기술사 합격한 최재훈입니다. 전 현장 소장으로 좀 근무하고 있고요. 20년 좀 넘게 현장 소장을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시공기술사를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시공기술사를 공부를 했는데 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만나서 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말씀 감사한데 사실 우리 최종 소장님께서는 사실 현장 소장님이시잖아요. 예, 예. 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 제가 옆에 지켜볼 때 좀 굉장히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이 동영상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예, 물론 본사에서 근무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공직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또는 또 시엠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우리가 현업인 시공 현장 소장님으로서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테지만 처음에 합격을 하셨을 때 좀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처음엔 제가 133회 시험을 보고 나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이게 제가 예상했던 문제보다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다행히 점수가 뭐 턱걸이긴 하지만은 합격 점수가 나와서 아침에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고 굉장히 기뻤었고, 제일 기뻐했던 건 이제 집사람이 제일 기뻐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 사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가족일 때지만 예. 사실 주위 분들한테도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뻐하실 테고. 예. 자, 그런데 우리 손준 사님은 뭐 대단하신 어떤 사모님을 모시고 계신데 네. 어떻게 합격했을 때 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가 네 번째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땐 다 떨어졌고 제 와이프가 확인하니까 다 붙더라고요. 그리고 1차 때가 제가 점수가 59.28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점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니까 맞아요. 약간 방심을 하면서 그렇지, 그럴 수 2차, 있죠. 3차 때 이제 58점 두 번 맞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 4차 때는 붙을 때는 기대를 좀 했지만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확인해서 받아서 되게 기뻤죠. 네. 조금 말씀을 더 이어가면 우리 선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공부할 때 제가 특별하게 수업에서 이렇게 하라고 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 동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실 130회면 합격률이 1.67%. 예, 그때 16명 합격할 테니까 사실 고시보다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낮은 합격률 속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그 공부 비법이라는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트렌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용어의 서술화, 서술의 용어화가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서브노트를 정리할 때 예를 들어 용어 같은 경우는 한 장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용어가 더 시간이 더 걸렸다. 그쵸, 왜 어. 축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왜 굳이 축약을 할까? 그래서 저는 했던 게 이제 굳이 축약하지 말고 만약 이게 한 장이 넘어가면 넘어간 대로 작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2.2페이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 그걸 보고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100% 기억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장을 외우는 게 더 리스크인 거예요. 그냥 두 장 외우고 기억나는 거를 그냥 나름대로 쓰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또 착안이 됐던 게 뭐냐면 차라리 두 장을 외우고 용어 때는 한 장으로 축약해 쓰고 서술 때는 엑스트라 원, 투를 붙여서 서술을 쓰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잠시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어가서 우리 최 소장님께 좀 말씀을 질문을 네. 드리면 손주현 소장님께서는 그 제가 봤을 때 용어의 서술화, 서술의 용어를 사실 처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직접 해주셨던 분이었어요. 예,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공부도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걸 깨닫는 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그 교수님 스터디만 들어가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보다는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내가 더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 합격한 선배님들의 우수한 그 서브노트를 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해서 하려면 이게 용어는 용어대로 정리하고 서술에도 정리하는 게 조금 소모적이다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죠. 사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서술과 용어가 차이가 없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수업하는 부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명확하게 어떤 좀 그룹핑 해주고 선을 그어주는 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최지용 선생님께서도 공부를 하실 때 사실은 이걸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건 아닌데 네. 실질적으로 그것을 답안을 옮기는 과정, 실천하는 과정이 훨씬 더 네. 어렵잖아요. 그 맞습니다. 소장 입장에서는 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기술사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본격적으로 한 게 3년 정도 예.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음. 그 혼자 공부했던 시간도 꽤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서브노트랑 이제 그 나름대로 정리한 그 양이 그 좀 많았었어요.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양의 한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늘어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양을 좀 줄이자. 어차피 내가 그 기억하고 시험장 가서 뭐 그 시험장에도 모범답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쓸 수 있는 양은 한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저게 어떻게든 줄여 나가려고 그 양을 좀 줄여서 한번 반복해서 더 보는 게 더 기억에 도움이 되고 분명히 본인이 이제 평소에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막상 이제 시험장 가보면은 생각이 안 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반복을 좀 많이 하자. 그쪽으로 좀 공부를 좀 했어요. 예, 사실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보면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퇴근 시간이 좀 늦었거든요. 이게 공부할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저 한국 강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교수님한테. 잠을 줄여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뜸 하는 말에 잠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해더라고요. 아이고, 내 잠을 더 줄이면 이제 진짜 이게 예, 너무 힘든데 예,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학습 여건하고 그것을 맞춰가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우리 선수님께서는 그 어떤 학습 여건이 좀 어땠고 또 그렇게 하면서 공부량이 어떻게 됐는지. 평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시간이라도 했고요. 평일에 한 1시간에서 많으면 3시간. 주말은 4시간에서 6시간인데 사실은 이게
한 2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침, 그러니까 이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장판지 한 장 쓰고 출근하자. 처음에. 그렇군요. 그리고 회사에 이제 제가 출근을 할 때 이제 차를 가지고 제가 출근하기 때문에 좀 그 차를 일찍 가면 빨리 도착하잖아요. 빨리 가서 그 회사 밑에 있는 카페에서 이제 아침 식사하면서 거기서 한 3, 40분 또 공부하고 그다음에 점심 시간 같은 경우도 쪼개가지고 좀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합격자들 대부분 그런 말씀하세요. 매일 공부했다. 두 번째는 네. 시간 날 때마다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실천하기 참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현장 소장으로 계셨을 때는 사실은 현장에서 돌아가는 오늘도 사실은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있고 나서 지금 이제 네. 녹화하러 오신 건데 예. 굉장히 자기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는 게 어려운데 최지영 소장님께서는 공부하신 여건이 어땠고 또 어떻게 또 공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 이렇게 뭐 저녁에 그 회식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어떤 날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목표는 하루에 뭐 3시간 정도 하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자 그러는데 그 못한 경우도 많고 근데 그 심리적으로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드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잠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잠이 많다 보니까 퇴근해서 이제 저녁 먹고 딱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이제 이제 집에서 하면 안 되는 스타일이라서 그 일단 저 밖으로 이제 뭐 스터디 카페나 그걸로 가서 뭐 거기서 가서 조금 엎드려 자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일단은 그저 일단 나가서 이제 저녁 먹고 나가서 이제 한 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그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몰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렇게 좀 하려고 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뭐 네. 기숙사 시험 말고도 다른 시험들을 계속 보고 있고 뭐 다른 네. 나라 시험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일 공부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그것을 체킹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이 좀 부족하면 주말에 좀 몰아서 자잖아요. 이 공부가 부족하면 주말에 몰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주중에 좀 부족하면 주말에 몰아서 해야 되는 분위기고 뭐 다들 대동소이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제가 조금 더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양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질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 공부가 참 잘 되는지를 생각을 해서 그 시간대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최소님처럼 잠이 많은 사람이고 밥만 먹으면 졸아요. 예. 그래서 뭐 학교 때부터 유명한 잠보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식곤증이 나오지 않는 시간을 많이 활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이제 몰아서 좀 공부하는 그런 태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저도 이제 매일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4일 공부하고 5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 몰아가지고 좀 하고 어쨌든 저는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시간적 양을 좀 정해놨거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시간을 가장 그 암기가 잘 되고 차분하게 공부되는 시간. 심지어는 날씨도 그런 게 또 영향이 있었어요. 비가 오고 좀 차분한 날씨는 공부가 좀 잘 되고 뭐 좀 덥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공부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이제 컨트롤 관리를 참 잘하는 게 어려운데 사실 우리 야구 선수만 슬럼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 슬럼프가 있었죠. 예. 우리 손소장님께서는 어떤 슬럼프가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일단 가장 슬프 오는 거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지치고 현타가 오는 거지. 현타가 오는 거죠. 그렇지. 그때 이제 하게 되면 그 합격 후기 있죠. 합격 후기를 조금 보면서 조금 다시 이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거였고 그 오히려 이제 한 두 번째 보고 난 다음엔 이게 시험이 끝났는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슬럼프가 오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 복귀였어요. 네, 오히려
슬럼프 오기 전에 복귀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예 만약에 진짜 그걸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히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인 거죠. 시험 보고 나면 이거를 슬럼프가 왔으니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후기 보더라도 이제 안 되잖아요.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 1, 2주 그냥 놨어요. 예, 놓고 나면 다시 또 현타가 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다잡고서 이제 하고.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든 스터디든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아, 누군가를 그렇지. 찾아야 그렇지. 된다고. 중요하죠. 학원 가서 예. 스터디방 가서 음. 어떻게 해서든 나 혼자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 외람된 말씀인데 슬럼프 하면 우리 최 소장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사실 그 예. 시험 치고 나서 예. 참 그 또 현장도 어렵고 이렇게 하시니까 네. 뭐 이중 삼중으로 예.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것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슬럼프가 어떻게 왔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해보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선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격자 후기 이제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취미 생활을 놓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뭐 음악 듣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거 들으면서 저 스트레스를 좀 풀었고 그 다음에 그 그냥 그 스터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그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그 어차피 그분들이나 저나 뭐 시험 한두 번 이상 쳐보신 분들이니까 그 자기 그 시험 볼 때 어떻게 봤다는 고충들 서로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저기 현장 특히 그렇죠. 현장에서 뭐 이래저래 그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 바깥쪽으로 이제 그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끝을 내야 되니까 그 공부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 저 스트레스를 그 슬럼프 극복하려면 이제 스트레스라고 생각되고 그걸 풀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외적으로. 예. 사실 제가 이제 선생이니까 사실 뭐 저도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야기는 잘 안 들었지만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 그다음에 그 슬퍼 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게 내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거부하는 순간 떨어진 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했지 왜 떨어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감정적으로. 근데 사실 저는 첫 번째 시험 쳤을 때 주변의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는 보통 이제 한 번 정도는 다 대부분 다 떨어지잖아요. 한 번에 만에 붙으시는 아주 독특한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떨어졌을 때 그때는 좀 데미지가 컸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뭘 물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 시험 치고 나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버스가 왔는지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기술사 시험하고 나하고는 그 인연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내가 다시 한번 책을 쭉 보면서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 떨어지는 것도 뱅가지 상사인데 내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합격에 대한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합격하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사실 협회라든지 보면 합격을 한 2, 30년에 하신 분들 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숙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하는데 철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훈련의 과정이고 또 인생의 어떤 그 습득의 이제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떨어지는 것은
물론 뼈 아프고 좀 아픈 부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좌절을 극복하는 과정이 더 열매가 더 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진짜 합격자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특히 이 두 분은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지만 사실 그 합격하는 과정은 내가 알기 때문에 남들은 편하게 합격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너무 담백하게 말씀하시니까 참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오히려 또 말씀드리면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자기만의 학습 전략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손주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공부하실 때 어떤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즐거움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쵸. 어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또 즐겁게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좀 목적이 그러니까 건축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장 경험을 하면서 이 설계 외에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갈증? 가면 저는 설계 쪽이니까 아무래도 공사 쪽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좀 뭔가 보완하고자 스타트한 건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조금 뭔가 이 공부하는 재미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재미를 어디에서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현장 제가 지금 뭐지 설계 초임 때는 현장 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계 그 패스트트랙이었는데 현장이 설계와 공사가 진행 중에서 공사 중에 이제 파일 정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용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공법을 모르니까 그렇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현장에 딱 와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때 시공기술사라는 걸 알았고 그거에 의해서 저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게 그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재미를 느낀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공부를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였거든요.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저 이렇게 선배들 답을 좀 비교해 그렇죠. 보시면서 그 스터디를 통해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내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만 가서 졸업한 우수한 그 서브노트와 답지를 딱 받아보니까 저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많아지면서 그거를 쫙 봐보면서 이제 예를 들면 액상화 정말 액상화라는 문제는 항상 자주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선배님들이 했던 걸 쫙 모아놓고 처음에는 이거를 공부가 안 됐는데 그 서브노트 동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있으니까 그걸 놓고서 한번 쭉 깔아봤어요. 한 8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한번 보고 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축약이 되더라고요. 좋은 거 한 2-3개 정도 축약되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2회, 3회 붙으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그때 정도 되니까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뭔가 역량이 쌓이면서 내 거를 만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그렇죠. 굳이 한 장으로 정리하지 말자. 2장.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2장 정도를 외워야 시험장 가면 한 장을 쓸 수 있다니까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실력을 시험장 가서 내 실력이 100인데 시험장 가서 100을 발휘한다는 것은 굉장히 맞습니다. 그거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20 정도 준비해놔야 100이 될까 말까 뭐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최 소장님께서 답을 쓸 때 머리에 현장 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또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근데 분명히 물어보면 뭐 너무 많이 하시는데 답을 쓸 때는 심지어 반밖에 안 쓰시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겸손하게 답을 쓰시냐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소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두 분 다 이제 사실 이제 정규 과정도 공부하시고 뭐 저 스터디반도 가서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하셨지만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자기화를 시키는 과정, 그 답안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이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좀 합격까지 가더라는 그런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이제 시험이 용어랑 서술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용어 같은 경우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점수가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용어가 계속 점수가 많이 안 나왔었고, 근데 그 왜 점수가 이렇게 계속 안 나오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선소양하고 저는 약간 이제
틀린 방향인데 이제 그 뭐지 그 모범 답안이라고 하죠. 잘된 그 서브노트들이 많이 이제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좋은 거를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좋은 게 이제 뭐 시중에 그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뭐 그 앞선 그 저기 선배 그 저기 합격하신 분 그걸 이제 많이 봤다 보니까 분명 이렇게 좋아는 보이는데 솔직히 그거를 내 것으로 소화하기엔 제가 뭐 영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안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 거를 가지고 하되 요거 이제 그 뭐지 미흡한 부분을 그 저기 없애고 좀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용어 쪽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서술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교수님한테 그 강의 예전에 이제 동영상으로 맨 처음에 그 봤었고 그 서술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 구성하는 방법 일단은 그 양을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그 양을 3페이지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기승전결 요런 그 틀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 이제 지금도 같이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 중에 그 1차 안 되신 분 이제 같이 이제 그 제가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히려 그 막 그 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막 그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이 완성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사실은 합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 내 답을 못 써서 그래요. 예. 그때 그 답이란 것이 정해진 분량 이상으로 답을 못 쓰는 경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격은 뭐 글을 잘 쓰시든 또 뭐 많이 아시든 뭐 표현력이 풍부하시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그 한 가지로 합격하는 건 아니겠지만 떨어지는 건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기가 그 쓰는 답안에 쓰는 습관을 자기 스스로가 빨리 깨닫고 나는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많이 느꼈던 게 자기는 용어는 한 페이지 이상 넘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5개의 대제목을 하나에 한 장에 쓰겠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때 소장님은 좀 다르구나 느꼈어요. 이게 사실 학원 이렇게 강의를 하신 분도 이런 전략을 짜드리는데 이거는 뭐 사실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자기 전략을 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공부를 하시는 소장님을 보면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뭐 몇 번 더 시험을 공부하고 계셔서 지금 한참 이제 진행 중인 소장님도 계실 텐데 자기 학원 전략을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학습 전략을 혼자서 공부하는 전략을 짜셨을 텐데 자기만의 학습 전략 중에 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학습 전략도 학습 전략이지만 이제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심사위원들한테 내 답안을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항상 그 시험 볼 때마다 어떤 전략으로 내가 이걸 할지를 좀 연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용어 같은 건 이거 고르는데도 시간 걸리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들어갈 때부터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딱 정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 풀 수 있는 걸 먼저 푸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이제 어떻게 봤냐 이러니까 이게 순서가 엉키면서 막 헷갈리고 어쩔 때는 한 문제 더 쓰고 막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된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막판에 이제 놀래가지고 순서대로 써보자. 근데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게 그러면 1번이 내가 어려운 문제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 그럼 어떤 전략이 좋을까라고 했던 내 나름의 이제 세 번째 때부터 한 게 뭐였냐면 딱 가서 가장 자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 대신 8분 이내. 왜냐 항상 시간과의 싸움. 저는 두 가지라 그래요. 나를 채점할 심사위원과의 싸움, 그다음에 시간 내에서 내는 시간과의 싸움. 그러려면 첫 번째 문제에서 무조건 8분 이내에 끝나야 됩니다. 네, 제일 자신 있는 문제. 그리고 2, 3, 4, 5번을 이제 하는데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게 첫 번째 문제를 풀면 넘기잖아요. 그럼 홀수 페이지 넘어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이제 같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저는 대제목 5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라인 정렬을 해요.
마치 도면 그리듯이. 왜냐하면 아니 아주 그쪽이 아니랄까. 왜냐하면 예. 심사위원도 결과적으로 예. 사람인데 쫙 펼쳤을 때 이 구성과 구도가 느껴지거든요. 이걸 언제 느꼈냐면 그때 교수님이 저희 모의고사 할 때 한번 치르고 돌려봐 보세요 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쓴 답안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이 쓴 건 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아 이게 잘 익히려고 구성을 잡아야 되구나. 채점자의 눈으로 보셨군요. 그쵸. 채점자의 왜냐면 입장에서. 예. 이 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보지 말고 약간 이미지란 느낌으로 보면 딱 정의 3줄, 그다음에 시공도믹 메커니즘 4줄, 그다음에 시공식 주의사항 특장점 뭐 비교표. 요게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딱 펼쳤을 때 이게 한눈에 쫙 보면 벌써 심사위원들은 제 느낌에 만약 내가 심사위원을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고 딱 일목요연하게 있는 것들이 벌써 거기서 그렇지. 네, 아무래도 뭐, 좀 낫지. 거기서 딱 심사위원을 이런 표현이 뭘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첫 번째는 반쪽이니까 이때는 확실하게 자신 있는 문제로 시간 줄이고 아, 2, 3, 4, 5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맨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한 장 이상 써보자. 내가 제가 이야기했던 거. 네, 그렇죠. 말씀하신 거. 네. 그래서 근데 9번 문제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은 달리자해가지고 한 거고 서술에서 그렇게 했어요. 서술 같은 경우도 1, 2, 3번은 결론이 항상 있는데요. 4번은 그러니까 네 문제잖아요. 네 문제 때는 결론 안 썼어요. 그냥 아이템을 쫙 달렸어요. 그냥 결론 없이 계속 시간 될 때까지 아이템을 달렸어요. 사실 네. 그게 채점되는 답안들이 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채점될 요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전통적인 FM 하는 이제 서론 보는 결론 엑스트라 1, 2가 있는데 그거는 잘 안 써질 경우에 채워나가는 건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답을 잘 쓰세요. 예, 선배들 다 그다음에 워낙 돌고 있는 장판세가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점되는 답안의 길이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인식이 안 되고 그냥 요 포맷에 맞춰서 그냥 써내리기가 하면 점수 주겠지라는 생각은 조금 좀 옛날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요즘 공부하실 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 채점하는 기준들이 조금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최소영님은 사실 공부를 하시면서 답안이 잘 안 바뀌어서 애를 먹었잖아요. 그 제가 예. 그 가장 큰 단점이 새로운 걸 좀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이제 그 교수님 수업 때 모의고사 보면은 희한하게 그 전에 썼던 답하고 받아서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신기한 생각도 들고 이게 안 바뀌는 그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바꾸는 게 좀 바꾸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스타일 바꾸는 게 사실 그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술 공부도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가지를 더 하고 좀 아침에 공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술 약속이라든지 그런 약속도 계획적으로 약속을 잡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으니까 술 한잔하고 기분 나쁘니까 술 먹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기술인 협회, 뭐 기술사 협회, 그다음에 건축신기술사 협회 이렇게 그 대선배들을 만나보면 정말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딴다는 것이 단순히 자격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습관을 정리하고 내 삶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것들 과정에서 좋은 어떤 포맷을 만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 10년간 가까이 강의 수업을 해오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10년 전에 그 기숙사 따기 전에 그냥 막 일을 할 때하고는 삶의 형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따시니까 물론 뭐 다른 훈련 자격증도 갖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그 따고 난 이후에 좀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변함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제 내면에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렇지, 쌓이고 그렇지. 제 이제 회사에 모시는 팀장님이 이제 뭔가 조금 저희가 검토하는 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계약 검토를 하는 거 하면 저희가 설계 쪽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공사 쪽 업무가 있으면
기숙사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거 약간 네.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예. 부러운 마음 뭐 그런 즐기실 줄 식으로 아는 예 거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내심 뭐 음. 나름 뭐 그래도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또 그래. 뿌듯하고 고생했던 보람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또 앞으로 또 사실 또 이게 굉장히 그,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은 시기에 네. 또 합격을 또 하셔가지고 앞으로 또 창창한 어떤 그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최수아님 합격하고 나서 예. 어떤 뭐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뭐 크게 아직까지 뭐 크게 바뀐 거에 대해서 뭐 실감은 못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저기 그 감리 그 단장님이든 뭐 그 감리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뭐 기술사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주세요. 그게 이제 기술사 그 합격하기 전하고 차이가 이제 그 왜 현장에서 보면 많이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감리 단장님도 그 기술사 한 15년 뭐 20년 전에 따신 그 단장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대부분 받아주세요. 아. 예, 그게 좀 차이가 나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기숙사를 누가 인정해 주냐면 기숙사들이 인정해 줘요. 예, 예. 이제 바로 느껴지죠. 아, 예. 예, 기숙사 아닌 사람은 아까처럼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약간 시기 반, 질투 반, 뭐 부러운 반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정말 기숙사를 공부하셨던 분은 예. 기숙사를 합격하신 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저도 그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숙사를 합격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자랑하거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그 쌓인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이제 라이선스에 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참 이게 합격자들이 참 편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공부를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그게 뭐 굉장히 이거 또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이렇게 네. 물론 그때 떨어졌을 때도 저도 그런 마음이었지만 근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한 것 중에 오랫동안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 그게 무슨 실무하고 무슨 상관에서 이런 마음 가지니까 그 시험이 나를 선택을 안 해. 예, 그렇더라고. 그 굉장히 그걸 바꾸고 나서부터 이제 시험을 막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뭔가 인간관계, 과학적인 인간관계는 없지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운도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보면서 내 자신 남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부터 이제 가지게 되지 않나 생각해요. 사실 조금 화제를 바꿔서 사실 우리 지금 시공기술사가 조금 합격률이 좀 떨어졌잖아요. 예. 예, 사실 제 주위의 친구들 중에 사법고시를 공부한 친구도 많고 뭐 지금 그 선후배들 중에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합격률이 2% 3%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로스쿨은 뭐 훨씬 위지만 지금 합격률이 3%가 안 돼요. 그리고 기술고시가 3%가 안 됩니다. 3% 정도예요. 예, 3% 넘길 때도 있고. 그러면 사실 합격률이 이렇게 낮으면 저는 기존에 합격하셨던 분들은 이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뭐 그 아주 낮은 합격률을 일단 합격하셨고 뭐 물론 최근에 합격하시기 굉장히 문제 어렵게 나왔을 때 합격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이 공부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 저도 여기 살 때 빨리 이거를 공부를 끝낸다라는 생각을 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공부량과 공부를 지속한 거와 상관없이 시험을 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량하고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부 안 됐으니 시험 안 봐가 아니라 그래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인생 숙제다. 네, 그런 마인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도 참 그 소장님한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좀 이렇게 진도를 이게 먹을 나가시는 분들은 마인드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기 마음 컨트롤. 그래서 우리 최 소장님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시험 합격률은 막 낮은데. 네, 그 합격률이 그 낮다 보니까 그뭐 토목 그 타 기술사보다 지금 많이 낮잖아요. 그렇죠. 요즘 안전도 보니까 많이 낮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많이 낮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그 같이 이제 주변에 그 기술사 공부하니까 이게 그 너무 배우는 것도 많고 그 현장에서 그냥 그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배운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 합격률이 너무 낮고 그 안 하겠대요. 그래서 예. 아니 분명히 이분은 혹시 나중에 그 저기 그 뭐 예를 들어 같이 밑에 있던 뭐 차장이나 부장이나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저기 자료도 주고 책도 이렇게 뭐 주겠다고 그랬더니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자신 없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다니까요. 네, 분위기가. 네.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몇 년 작년인가 그 전기 기술사 같은 경우는 합격자가 이제 제로 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네, 뽑지도 예, 예, 없었죠. 그렇죠. 뽑지도 그렇죠. 않는데 왜 하냐 뭐 그런 네, 식이다 네, 보니까 이게 맞아요. 충격적이었지. 합격률이 너무 낮은 건 문제가 되지 않냐. 그것도 너무도 높은 것 같은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또 이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때 한 네. 10년 전인가요? 뭐 합격률 네, 엄청 높은 때가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도는 거지 네.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다시 합격률이라는 게 조절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합격률과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험 치고. 네, 그렇죠. 꾸준히 그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쳤다가 다음에 건너뛰기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네. 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 뽑았다 한 번 안 뽑고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물론 그 추세에 맞춰서 그 시험 공부하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언젠가는 기회가 오는 거죠.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래도 학교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이제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신 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으신 분이지만 이 전국에 계신 도서 상관 백지에 계신 우리 예, 소장님들 계시고 또 사실은 이제 실무를 못 하시는 소장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이런 방향,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합격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케이스가 소장님은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 계신 거고 저는 약간 비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비현장에 있는 계신 분한테 조언을 한다 그러면 나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 뭐냐면 학원이든 어디든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된다. 네, 저같이 이제 이건 설계든 감리든 그 외적으로 공사 현장에 안 계신 분들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지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근데 우리 지금 스터디반 같은 경우도 서브노트 서로 공유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내 답안 뽐내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정 소장님 답안에 대해서 되게 항상 이번에 최 소장님 뭐라 쓸까 하면서 사실 아이템은 많이 좀 착안해서 제가 가져온 것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약간 반복돼요. 왜냐하면 우수한 모범 답안이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의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최 소장님은 지금 당장 현장에 계시니까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현실감 있는 것들이 경우가 오니까 있죠.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나와라는 뜻이 뭐냐면 내 안에 갇히지 않는 게 중요한 첫 번째고 서브노트도 어떻게든 공유하고 내게 맞는지 봐줘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야지만이 발전이 있고 내 거에 대한 부분들 계속 고쳐나가면서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나오셔서 학원이든 아니면 별도의 스터디든 뭐 인터넷 그 뭐죠 동영상을 보는 것도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뭐 내가 혼자 스스로 하겠지 이거보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최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솔직히 저는 이제 그 현장 시공만 있다 보니까 이런 계약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총론 쪽 부분은 굉장히 좀 약해요. 제가 스스로 판단해도 그 시험 볼 때도 이제 그런 쪽 나오면은 이게 그 피해서 가는 그 스타일인데 그렇지. 시공 쪽 나오면 이제 그 뭐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었는데 나머지 그 뭐 계약 이런 쪽 막 이런 쪽 뭐 이런 쪽 나오면 막 그건 무조건 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혼자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선수님 얘기했던지 그 나와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 공부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그 효과적이고 그다음 머릿속에 기억에도 많이 남고 본인이 알았던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몰랐던 건 습득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첨언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나의 그 상황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30화 때 합격한 포인트 중에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무슨 운이냐면 제가 복귀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가 약한 공종이 뭘까라는 깨달았는데 제가 약한 공종이 뭐였냐면 철골 PC 커튼월이었어요. 아, 근데 130회 때가 철골 PC 커튼월이 비중이 현저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많은 공종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강점 전략을 하겠냐, 약점 무한 전략을 해. 그러면 여기서도 결론은 끊임없이 계속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자기 이제 그래서 스타일에 저는 맞는 그런 점수. 것들은 왜 운치기삼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0대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복합적으로.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 작용한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PC 철 커튼월이 한두 문제만 더 나왔어도 저는 약간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보기에. 미묘한 차이. 아니, 그 아이러니하게도 미묘한 차이. 그 뒤로 계속 넘어가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근데 제가 그때 좀 쉬자 이번에 하고 130회를 건너뛰었다 그러면 전 아직도 여기 앉아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사람은 위험으로 오는 거니까. 음, 사실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약점과 강점을 알게 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비교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실질적인 5% 내외의 합격률을 이제 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경쟁자이면서 조력자라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 우리가 가면 뭐 많이 앉았을 때는 뭐 5, 60명 적게 앉아도 5, 60명 많이 앉으면 네. 90명씩 100명씩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들은 경쟁자이면서 조력자이다. 동료이다. 그래서 어떤 그렇게 도울 건 돕고 또 그렇게 서로 보면서 서로 배우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실력 향상이 좀 더 빨리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출제 예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게 축구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제 축구 협회하고 뭐 감독 때문에 뭐 굉장히 저 신문지상 또는 방송에서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축구에도 빌드업이 있듯이 공부에도 좀 빌드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빌드업이란 것은 어떤 전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이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임을 해서 결국 골을 넣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일종의 빌드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빌드업 과정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빌드업 과정을 계속 혼자서 연구해서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빌드업 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나한테 맞는 빌드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좀 오늘 또 소장님들이 저희 반 출신에서 저희 스터디반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스터디반뿐만 아니라 그는 일반 학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쭉 이렇게 정규반을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분의 빌드업이 빨리 만들어지는 분은 빨리 합격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국에 계신 분들 학원이 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내가 동영상을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나가는지 나름대로 자기 학습 전략을 가지고 빌드업을 만드는 과정을 하면 결국에는 꼴이 나게 돼 있듯이 합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빌드업 과정을 하고 조금 내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아무래도 제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법 제도. 그래서 특히 안전 쪽도 강화되어 있고. 그거는 제가 다른 데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사유들을 좀 많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시방서 내용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좀 말미에 좀 제가 좀 말씀 좀 더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자 각자 지금 이제
또 건축시공기사를 또 합격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또 앞으로 또 갈 길도 또 멋이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으신데 지금 이 일을 따라오시는 또 소장님들 뭐 나이가 많고 적금을 떠나서 또 그분들에게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일지 우리 최 소장님부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 그 저기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하게 그 하다 보면 이제 그 선배 그 기술사 선배님도 얘기 하시는 경우가 그 본인에 맞는 스타일의 그 문제가 나오는 그 횟수가 분명히 온다.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경우가 이제 분명히 온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약한 부분이 있고 제가 강점인 부분이 있는데 꼭 자기 본인이 그 잘하는 부분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점수가 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참 희한했던 게 그러니까 저기 채점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지금 좌우되는데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약했다고 생각해서 그 자신 없게 썼던 부분이 또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뭐 몇 번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그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네, 그게 제 경험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싶습니다. 말씀. 예. 저는 두 가지 정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 반복일 수 있는데 내 안에 갇히지 말자. 예. 그 내 안에 갇히지 말고 혹시라도 이제 이게 사실은 뭐 60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점수가 있지만 이 절대 평가를 가정한 사실은 상대 평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59.9와 60은 0.1점 차이지만 천당과 지옥 차이잖아요. 그렇죠. 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두 분 그 사이에 실력 차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은 그 차이의 갭을 이겨내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치 2, 3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결국에는 운이라는 건 아직 안 올 수도 있지만 언제 어느 때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운을 쟁취하시는 분은 준비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전문직의 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라이센스를 얻기 위한다면 끝까지 공부를 내가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시험을 본다. 그리고 그 시험 자체를 시험으로 보지 말고 조금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오늘 녹화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학경률이 낮을 때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소장님들한테 또 이런 말씀 내가 전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럴 때 또 같이 또 공부하고 또 최근에 합격하셔가지고 하셨던 분들의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느낀 바도 있고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초대로 그 오신 소장님들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분들께서 얼마나 드라마틱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격이 되는 과정까지 가셨는지는 제가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신 말씀이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은 대단치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같이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여러분 앞에 다 책이 있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 책이 있는데 인생을 책을 읽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기술사를 시험 치는 과정은 그 독서 중에 챕터 중에 하나인 기술사라는 챕터를 읽는 과정이 아닐까. 기술사를 떨어져서 다시 찾는 것은 결국은 그 챕터를 다시 읽는 과정일 뿐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다 모든 것이냐 좀 가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합격자의 말이 아니고
합격이 되고 나서도 갈 길이 멀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덮을 때쯤 돼서 우리 인생에 다 했을 때 기술사를 몇 개 갖고 있다는 건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자로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냐.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기술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기술사 목적이 아닌 과정 속에서 얻는 내용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어떤 자기 노력과 성찰들을 통해서 가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여기 계신 소장님들도 저와 같이 또 많이 노력을 해서 또 건설롭게 또 선한 영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우리 소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귀한 스튜디오를 내주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녹화하시는데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또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